자, 그러면 이제 협의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의 차이점은 이렇게 돼. 협의의 무권대리는 상대방이 본인이 거절했을 때 무대 책임이 생기지만, 표현대리는 본인이 거절하더라도 표현대리는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거절해서 확정 무효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표현대리는 본인이 거절해서 확정 무효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무대 책임 생기지 않아. 그냥 본인에게 책임 물을 수 있으니까. 차이점은 협의의 무권대리는 이렇게 오면 돼. 협의의 무권대리는, 자, 여기 본다. 본인 거절 시 선무상은 대책이 있다. 본인 거절해도 선무상은 본책이 있다. 요 차이야, 이게. 본인이 거절해도, 다시 해. 표현대리는 본인이 거절해도 본인에게 책임 물을 수 있어, 없어? 그 차이. 협의의 무권대리는 본인이 거절했을 때만 물어, 대리인에게. 근데 여기는 대책이 있고 여기는 본책이 있다, 이렇게 해야지. 그 차이다 아시면 돼. 자, 그러면 이제 20번 다시 한번 본다. 20번에 4번. 비현명 그러면 대리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본인 행세에서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어. 본인 행세. 자, 20번에 5번.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본인 행세했을 때는 그때는 성립이요 유추 적용이야. 유추 적용. 그 다음에 6번. 강행법규에 반하는 경우에는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되지 않고, 그 다음에 공법상 행위나 소송 행위에 대해서도 표현대리는 적용이 안 돼. 그 다음에 7번. 이런 권은 제126조에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다 틀렸어,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월권행위 8번. 월권행위는 비슷해야 돼. 전혀 달라도 돼. 전혀 달라도 되고. 그 다음에 9번에 법정대리, 임의대리 적용 여부를 물어보거든. 그럼 법정대리, 임의대리 적용 여부를 보면 제도에서 여기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에서 이제 두 개 적용되냐 안 되냐 다 물어본다고. 그럼 예를 들어 대리권 남용, 무슨 뭐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무슨 뭐 표현대리에 막 있다고. 그럼 125조의 표현대리, 126조의 표현대리, 129조의 표현대리에서 임의대리, 법정대리 물어보면 둘 다 적용돼. 둘 다 다 적용된다고. 둘 다. 근데 대리권 주었다고 해놓고 안 준 경우 있잖아. 그것은 법정대리에 적용이 안 돼. 요거 하나만 아시면 돼. 그래서 거기다가 뭐라고 써있냐면 9번 법정대리에 적용 없는 것이 딱 하나. 그것이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만 법대에는 적용 없다. 이렇게 외우면 되는 거야. 시험 문제 나오면. 자, 이제 문제 풀 수 있는 기본 능력이 되었어. 그럼 문제를 풀어보자. 자, 75페이지 보시면 대표 유형을 한번 보자.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해서 갑소유 건물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앞에 밑줄 그으셔봐. 대리권 없는 을. 대리권 없는 을 그러니까는 협의의 무권대리지. 표현대리가 성립이 안 됐다. 자, 1번 병이, 자, 알았다. 밑줄 그으셔. 1번 알았다. 1번에 알았다. 밑줄. 끝에 최고 있어 없어? 선처리 최고 있다. 요거 알면 돼. 선처리는 최악이다. 최고할 수? 1번 틀렸어. 2번. 이 추인은, 여러분들 본인의 추인은, 무권대리에서 본인의 추인은 매질자에게 하면 돼. 매질자에게. 추인은. 추인은 아무에게나 하면 된다. 매질자에게 하면 된다. 그래서 추인의 상대방은 매질자에게 하면 된다 하시면 돼. 추인의 상대방은. 추인했을 때 협의의 무권 추인은 그냥 매질자에게 하면 된다. 전득자에게 해도 괜찮아. 그래서 2번. 갑은 병에게도 추인 넣을 수 있고, 을에게도 추인 넣을 수 있고, 병과 거래한 전득자에게도 할 수 있어요, 여기는.
그래서 없다 틀렸고. 3번 밑줄 그으셔. 병이 알았다. 밑줄 3번에 병이 알았다. 철회할 수 없다 해야지. 선처리만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처리는 최악이다. 이것만 외워도 맞죠. 4번 갑이 추인을 했을 때 추인을 거절했을 때 동그라미 쳐 선택. 자, 우리는 무권 대리인에게 여기 봐라. 본인이 거절했을 때 선무상은 대리인에게 책임 물을 수 있는데 그 책임의 내용이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할 수 있는데 책임의 내용은 봐라. 너 이혼할래 살래 이 말을 꼭 예를 들어서 하더라도 이해해. 너 이혼할래 살래 남편이 선택을 해야 돼. 귀책자에 있는 자가 선택을 해야 돼. 없는 자가 선택을 해야 돼. 있는 자가 선택해? 없는 자가 선택해야지. 그러니까 선택은 귀책사에 없는 상대방이 선택한다 하셔야 돼. 거기다가 선택 나오면 시험이 정해져 있어. 선택 그러면 귀책사유 없는 자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귀책사유 없는 자는 대리인이야 상대방이야? 상대방. 그래서 거기다가 주의하시면 돼. 그러니까 시험이 답동네가 몇 개 있어. 그래서 선택 나오면 귀책사유 없는 자 하면 돼. 그래서 병의 선택이야 을의 선택이야? 병의 선택. 그래서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데 이때 손해배상은 신뢰이익이야 이행이익이야? 밑줄 그으셔. 이행이익 하면 되지. 유효임으로. 그 다음에 밑줄 그으셔. 갑이 사망해서 우리 단독 상속 나왔네. 그러면 단독 상속했으면 거절한다 거절 못한다? 거절할 수 있다. 틀렸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인트 잘 보고 그것만 기억해봐 한번. 31번 을은 대리권 없이 갑의 대리인으로 행사해서 갑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팔았다. 1번 을이 병에게 등기를 해준 경우 갑은 병 명의의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지금 을이 병에게 등기해주면 무효야 무효. 그럼 소유자는 가만히 있어야 돼.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있다 했지. 그래서 소유자는 물부손 있다 하는 거야. 소유자는 무효등기 명의인에게 물부손 있다. 그래서 있다 맞고. 2번 을이 제한능력자 나왔네. 제한능력자 나왔나? 그러면 애운다. 제대는 책임 없다. 그래서 지지 않는다 맞잖아 지금. 3번 알면서 밑줄 그으셔. 갑이 을의 무권대리 행위를 알면서 수령했대. 그럼 추인이지. 추인은 행동 아니야. 그러니까 추인은 명시적이어야 돼. 묵시적이어도 돼. 그 묵시적 추인이다 하시면 돼. 그러면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번 봐. 갑이 대리인에게는 추인을 했는데 상대방이 몰랐대. 그러면 대리인에게 추인했는데 상대방이 몰랐다면 상대방이 철회가 하면 철회가 우선이야? 추인이 우선이야? 그거 여러분들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 자, 다시 해. 갑이 을에게 추인했는데 상대방이 모르고 철회하면 철회가 우선이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 그러니까 먼저 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런데 대리인에게 했을 때만 문제야. 그럼 만약에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철회했잖아. 그러면 그냥 그것이 우선해버리는 거예요. 대리인에게 철회했어도. 다만 본인이 대리인에게 추인한 것만 갖고 따지면 돼. 어떻게 되냐면 대리인에 대한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 자, 본인이 대리인에게 추인하였다. 병이 추인 사실을 몰랐다. 철회할 수. 그게 틀렸네. 그러니까 4번에 표시해놓고 그것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음에 틀릴 수 있는 경우가 생긴다면 별표 해놓으시고 한 번 더 보셔. 그 다음에 추인할 때는 우리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대한 의사표시는 전부에 대해서 해야 돼. 전부. 취소도 전부에 대해서 해야 돼. 그래서 자, 일부 추인 밑줄 그으셔. 일부 추인. 일부 추인은 변경을 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 하시면 돼. 그래서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효력이 없다. 한 장 넘겨요. 32번. 무권 대리인 을은 자신을 갑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계약을 체결하였다. 틀린 거. 자, 밑줄 그으셔. 을이 밑줄. 알았다. 을이 무권 대리 행위를 알았던 병 밑줄 그으셔. 알았던 병. 그럼 최고할 수 있다 해야지. 악이라도 최고할 수 있다니까. 없다 틀렸고. 병이 자 밑줄 그으셔. 철회. 병이 철회했대. 병이 철회했대.
그럼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다. 본인은 추인할 수 없다. 맞아? 맞네. 3번. 갑이 을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했을 때 이 사실을 상대방이 몰랐다.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다. 같고, 상대방이 철회했을 때 철회의 효과를 다투려는 갑이 상대방 병이 대리권 없다는 사실에 관하여 악의임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입증 책임 나오잖아. 그럼 그냥 우리는 주장자 하면 되는 거야. 입증 책임은 주장자 이렇게. 5번. 을이 단독 상속했대. 상속. 그러면 상속 그러면 거절할 수 없다. 그래서 무권대리 행위 임을 이유로 거절해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측에 반한다. 그러니까 본인은 단독 상속한 대리는 가만히 있어야 돼. 상대방이 철회하든가 말든가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지가 추인할 수는 있어. 근데 무효다, 거절한다, 그렇게 못한다. 33번. 갑의 무권 대리인 을이 병에게 갑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고, 자, 이제 밑줄 그으셔. 등기를 해주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33번을 봐셔야 돼. 등기를 해주었다. 그리고 병은 이 부동산을 정에게 팔았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온다. 이게 갑의 무권 대리인 을이 이렇게 병에게 팔아서 병이 정에게 팔았다. 이렇게 나오면 본인의 추인이 이렇게 해도 괜찮다. 그 말이야. 아직 본인이 맺은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단독 상속했다면 매매계약은 무효, 등기는 유효가 돼버려. 등기는 이런 거 물어보려고 그래. 자, 1번. 병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거절한 것으로 무채발, 발신주의까지 봐야 돼. 왜냐하면 여기서 여러분들 지난주에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에서 도달주의와 발신주의 나왔잖아. 여기는 무권대리 행위의 최고에 따른 본인의 확답은 발신주의야. 이게 발하지 않으면 밑줄 그시고. 둘째, 상대방이 밑줄 그으셔. 상대방이 안 경우. 그럼 안 경우. 자, 끝에 처리할 수. 선처리 최악이다 해야 한다니까. 다시 한번 선처리 최악. 그냥 처리하려거든 알면 안 돼. 선이어야 되니까. 그런 것만 주의하셔봐. 선처리 최악이다. 없다. 맞고. 3번. 상대방이 본인이 정에게 추인했대. 본인이 정에게 추인했어도 효력이 생긴다, 생기지 않는다. 3번에다 별표 놓으시고, 우리는 여기 봐라. 본인이 직접 맺은 적이 없어, 맺은 적이. 근데 맺은 적이 없으니까 본인이 맺을 자에게 하면 된다 하시면 돼, 맺을 자에게. 그러나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취소권자가 직접 맺었으니까 맺은 자에게 해야 돼, 추인은. 그 차이가 있다 하시면. 여기는 본인이 직접 거래한 적이 없으니까 맺을 자에게 하면 된다 하시면 돼.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갑이 을에게 추인했는데 상대방이 몰랐대. 그러면 상대방이 철회가 앞선다. 그거 맨날 나오는 거. 그래서 철회할 수 있어 없어? 근데 추인 사실을 알게 된 병이네. 알게 된 병은 철회할 수 없다. 자, 5번. 갑의 추인을 얻지 못한 경우 병이 무권대리 행위에 대하여 선의 과실이 있다. 이 사람이 선의 과실이 있으면 상대방은 대리인은 책임져 앉아. 책임 묻는 자는 선무상이라고 하지 않았어. 다시 한번 선무상에 책임지는 거예요. 그거 그냥 간단해. 책임지지 않는다. 맞고. 자, 똑같으니까 다 34번 한번 보자. 18세 갑은 18세의 갑이니까 제한 능력자요. 제한 능력자 아니야. 그러니까 제대는 책임 없다.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노트북인데 여러분들 노트북은 우리 시험에서는 상관없는 거지. 부동산 나왔는데 간평이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냥 문제는 풀어보자고. 노트북을 그 사정을 모르는 병에게 팔았다. 대리인이. 갑은 을의 대리인을 사칭할게. 여기서 이런 거 잘 봐야 돼. 여기는 누가 본인인가 이거 잘 봐야 돼. 누가 본인이야? 그러니까 여기 거꾸로 이렇게 꼭 감정평가상 헷갈리게 자식들이 이렇게 꼭 내. 민법은 본인, 대리인 이렇게 내는데 중개사 시험은. 그러니까 이거 본인인가 대리인가 그거 잘 판단해야 돼. 자, 을의 대리인 사칭하자. 자, 1번. 본인이 상대방에게 추인하게 되면 그 계약은 확정적으로 효력이 생긴다. 맞아? 2번. 본인이 대리인에게 추인했다. 그 사실을 모르는 병은 처리할 수 있다. 3번.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갑은 대리인은 병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배상해야 된다.
누구의 선택? 을이 추인해야 돼. 갑은 을에 추인하지 않으면 갑은 병의 선택에 따라 갑에게 기항을 이행하거나 맞는데? 응? 원래는 맞지? 근데 을이 제한 능력자 아니야. 그래서 제한 능력자를 놓친 것이야, 이게. 이게 참 함정이 있었던 거지. 제대는 책임 없다. 그 다음에 4번.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은 없으면 알았다 밑줄 것이요. 알았다 그러면 뒤에 최고할 수 있다. 맞고. 그 다음에 본인이 추인한 때에는 대리인은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지는 제대는 취소 없다. 맞아. 취소는 못해. 그 다음에 36번. 협의의 무권 대리 틀린 것은 추인은 동그라미 쳐 추인은 일부의 전부의 빨리 동그라미 쳐 추인 전부. 2번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 또는 추인 거절이 없는 경우 상대방은 최고권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2번은 뭔 얘기냐면 추인하기 전에 했던 것이 아무 말이 없을 때는 그런 얘기예요. 지금 3번. 추인의 상대방은 직접 상대방 그리고 대리 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이 전득자에게 할 수 있다. 4번. 무권 대리 행위가 제3자의 위법한 기망 행위로 인한 경우 야기된 경우 무권 대리인의 책임은 부정된다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이런 것들이 여기 봐. 무권 대리인의 책임은 무대는 책임 없다 그러면 다 틀려버렸어. 그런 내용은. 이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 제3자의 속임수에 걸려서 대리권 있는 줄 알았다고 했지. 이것이 무과실 책임이라는 걸 설명하는 것이야. 무과실 책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리인은 제3자의 사기에 걸려서 대리권 있는 줄 알았다고 해서 책임 안 진다고 한다면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4번에다가 이렇게 써놓으면 돼. 4번에다가 무권 대리인의 책임은 과실 책임이야, 무과실 책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권 대리인의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라고 기억하면 제3자의 사기에 걸렸어도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해놓고 결론은 무대는 책임 없다 나오면 그 지문 다 틀려버렸다니까 그냥. 알아들어요? 무과실 책임이니까 책임 다 져야 되는 경우만 있지 책임 안 지는 경우는 없어. 다만 상대방이 서운이 무과실해야 되겠지 당연히. 그 4번 이해하셨나? 그 다음에 밑줄 그셔봐. 변경 5번에 변경 추인. 그래서 추인할 때는 온전한 상태로 해야 돼. 추인할 때는 온전한 상태로. 그래서 변경을 가해서 추인하면 상대방이 동의 없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한 장 넘겨요. 37번. 37번의 별표. 갑은 대리권 없이 을을 대리하여 병에게 팔았다. 옳은 거. 본인이 계약을 추인하면 소여 세여 밑줄 그으셔. 추인한 때부터 밑줄 그으셔. 추인한 때부터 밑줄. 그리고 추인한 때부터 밑줄 그으시고 위로 쭉 빼시고 이렇게 빼시고 소구표 있는 경우 이렇게 메모해야 돼. 소구표 있다. 소구표 있는 경우가 외웠지? 무권토 취취 이렇게 외워야 돼. 무권토 취취에 무권대리 행위 추인, 무권대리 추인, 토지거래 허가, 그 다음에 취취에 취소, 또 뒤에 취는 취득쇼, 그 다음에 여기는 해, 제 이렇게 무권토 취취는 소구표 있다 이렇게 외워야 된다고. 1번 틀렸고 2번 빨리 밑줄 그으셔. 알았다 밑줄 그으셔. 알았다 밑줄 철회할 수. 철회 밑줄 그으시고 선철이라고 그러지 않았어? 없다 해야지. 이런 거 팔팔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갑의 무권대리 행위가 제3자의 기망행위로 야기되었다 하더라도 무권대리의 책임은 생겨 안 생겨? 그거 맞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냐면 뭘 물어봐 이게? 무과실 책임이라는 걸 묻는 거예요. 무과실 책임이다. 4번 알았다 밑줄 그으셔. 알았다. 4번 알았다. 최고 동그라미 뒤에는 있어 없어? 있다 해야지. 악상 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포인트만 잘 봐. 최고, 선이, 악이 이런 것만 잘 보시라고. 대리에서는. 없다 틀렸고. 그 다음에 5번 밑줄 그으셔. 일부 추인. 추인할 때는 온전해야 돼? 변경시켜야 돼? 그럼 동의 없다.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 다음에 40번 보자. 다 같으니까.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틀린 것은 40번. 추인은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한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 동그라미, 소급하여, 맞아, 틀려. 맞지? 무권토, 취취해, 이렇게. 그 다음에 동그라미 밑줄, 일부 동그라미, 추인 동그라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맞다. 그 다음에 추인은 끝에 밑줄 그으셔.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 본인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했대. 그러면 상대방은 추인이 있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자 5번, 무권 대리 행위가 범죄가 되는 경우 밑줄 그으셔. 알고도 장기간 형사 고소를 하지 않으면, 자 밑줄 그으셔. 묵시적 추인이다. 밑줄 그으셔. 묵시적 추인은 밑줄 침묵이 아니라 행동이다, 이렇게 써야 돼. 묵시적 추인은 침묵이요, 행동이요. 그래서 추인할 때 묵시적 추인은 침묵이 아니고, 침묵은 묵시적 추인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 행동으로 여러분들 법정 추인이 있었지,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행동이 묵시적 추인이야, 이렇게. 그래서 되지 않는다. 그럼 5번은 틀린 거요. 그 다음에 41번, 묵시적 추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거 골라래. 그러면 여기 나오면 묵시적 추인은 침묵이요, 행동이요. 행동,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행동 아닌 거 골라라, 그 말이야. 그래서 1번, 무권 대리인인 처가 빌린 금전의 변제 기일에 채권자가 본인에게 변제를 요구하자 본인이 유예를 요청했대. 다음에 갚겠다라고 행동했지. 추인이지, 이렇게. 2번, 본인이 무권 대리를 알고 장기간 형사소출을 하지 않았다. 그건 행동이요, 침묵이요. 그건 추인이 아니지, 침묵이다. 3번, 본인이 무권 대리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조로 금원을 받았대. 받아넣었지? 행동이 들어갔잖아. 그 다음에 4번, 본인의 장남이 서류를 위조하고 매매한 부동산을 본인이 매수인에게 본인이 밑줄 그으셔. 명도했잖아, 명도. 행동이 들어갔잖아. 그 다음에 5번, 본인이 밑줄 일부를 받았대. 행동이 들어갔지? 그러면 이게 추인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43번 한번 보자. 43번.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병에게 매도하고 병이 다시 정에게 매도하였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왔다, 그 말이야.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해서 이렇게 왔다. 그러면 갑은 정에게 추인할 수 있지. 그 다음에 선철 나왔네. 2번 그냥 선철 나왔어, 안 나왔어? 할 수 있어, 없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아무나 해도 돼, 철회는. 3번 선의의 병의 철회권 선철 동그라미. 그 다음에 4번 악취의 동그라미, 악취. 그 다음에 악의의 병의 철회권. 5번이 틀렸네, 뭐. 철회는 선이어야 되니까. 그냥 선철이는 최악이다. 근데 우리 시험이 여기서 주의해. 여기서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 이 악의의 병은 갑 또는 을에게 최고할 수 있다. 이게 13회 중개사였다고. 악의의 병은 본인에게 물어봐야 돼, 대리인에게 물어봐야 돼. 대리인에게 물어보면 미친놈이야, 미친놈. 추인할래, 거절할래. 대리인이 그런 거 없잖아, 자격이. 그러니까 대리인에게 물어보니까 악이다, 상대방이다, 최고할 수 있다. 그것만 봐서는 안 되고, 최고의 상대방은 대리인에게 해도 돼. 꼭 본인에게만 해야 돼. 그것만 하나 주의하시고, 철회는 아무에게나 해도 돼. 추인도 아무에게나 해도 되고, 이렇게. 최고만 딱 본인에게 그 하나만 주의하시면 돼.